지금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재능이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가 오면, 상황이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움직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이 수십 년간 관찰한 진실은 단순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준비가 끝나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위로하지 않는다. 핑계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대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의지의 근육을 깨운다. 성공은 행운의 산물이 아니다. 성공은 재능의 독점도 아니다. 성공은 단 하나, 방향이 정해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다. 당신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분산되면 에너지는 세고, 에너지가 세면 행동은 약해지며, 행동이 약해지면 결과는 항상 같아진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방향 없는 욕망이라고 불렀다. 원하는 것은 많지만 결단은 없고, 결단이 없으니 삶은 늘 타협 속에 머문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것인가? 이 영상의 핵심은 간단하다. 자신을 몰아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의지를 폭력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기술. 그 기술은 목적, 욕망, 믿음, 행동이 하나로 정렬될 때 발동된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도 매 순간 명령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그 명령이 의식적인가 아니면 습관적인가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않을 것이다. 대신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들어간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자 모든 실패를 끝내는 하나의 원칙. 목적이 분명해질 때 삶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목적이 없는 노력은 에너지를 쓰지만 방향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같은 자리에 머문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분산된 의지의 비극이라고 불렀다. 원하는 것은 많고 시도도 많지만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표적이 없을 때 사람은 늘 피곤해진다. 고도의 성취는 여러 목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을 정렬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명확한 목적이란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당신의 목적은 머리로만 이해되면 안 된다. 가슴과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수준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추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이미지와 감정에 반응한다. 그래서 힐은 강조했다. 목적은 반드시 보일 정도로 선명해야 하고 느껴질 정도로 강해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목적이 아직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희망에 가깝다. 목적은 삶을 정돈한다.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유혹을 약화시키며 집중력을 하나의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걸 만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 개를 고르려는 순간 당신은 다시 분산된다. 하나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한다. 이 포기는 손해가 아니다. 이 포기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행위다. 명확한 목적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람과 정보, 기회가 선별되기 시작한다.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않을 것이 자연스럽게 나뉜다. 목적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더 단순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집중을 낳고 집중이 반복될 때 위대함은 필연이 된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 목적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연료가 필요하다. 그 연료는 약한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다.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은 성공의 진짜 분기점이다. 욕망이 원함을 넘어 필요가 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모든 위대한 성취의 시작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강렬한 욕망이다. 나폴레옹 힐은 욕망을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욕망을 생존의 필요 수준으로 격상된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원함은 편안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수준이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삶을 바꾸지 못한다. 진짜 욕망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잠을 얕게 만들고 생각을 반복시키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든다. 힐은 이런 비유를 남겼다.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원하는 수준, 그 정도가 되어야 욕망은 행동을 강제하기 시작한다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한다. 집착하면 안 된다. 너무 원하면 집착이 된다. 그러나 힐은 분명히 말한다. 집착과 욕망은 다르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오고 욕망은 목적에서 나온다. 집착은 잃을까봐 움츠러들지만 욕망은 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불타는 욕망은 의심을 태운다. 핑계를 태운다. 타인의 시선을 태운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 할 수 있을까 해서 언제 해낼까로. 욕망이 충분히 강해지면 의지는 더 이상 외부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기부여 영상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감시가 없어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왜냐하면 욕망이 내부에서 명령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당신의 욕망은 정말 당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빌려온 것인가? 빌린 욕망은 쉽게 꺼진다. 부모의 기대, 사회적 기준, 비교에서 나온 목표는 어느 순간 힘을 잃는다. 그러나 내면에서 길어올린 욕망은 다르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당신을 움직인다. 힐은 말한다. 욕망은 명확한 목적과 결합될 때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고. 목적은 방향이고 욕망은 추진력이다. 방향만 있고 추진력이 없으면 정체되고 추진력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파괴된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목적이 머리에서만 존재한다면 욕망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욕망이 감정에서만 요동친다면 목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불타는 욕망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집중하게 만든다. 산만함은 사라지고 선택은 단순해지며 행동은 반복된다. 이제 성공은 희망이 아니라 시간 문제로 바뀐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욕망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다룬다. 욕망이 불이라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 즉 신념이다. 다음으로 간다. 의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강한 욕망도 끝까지 가지 못한다.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 욕망이 현실로 내려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의심이 개입될 때다. 나폴레옹 힐은 신념을 단순한 긍정사고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념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보이지 않는 다리였다. 의심이 있는 욕망은 출발선에서 멈춘다. 의심이 섞인 계획은 중간에서 무너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믿고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조건부다. 잘 되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누군가 먼저 해내면 믿겠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다. 이것은 기대다. 신념은 결과를 본 뒤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힐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다. 신념이란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미 바뀌어 있다고 행동하는 태도다. 그래서 신념은 언어부터 바꾼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언젠가를 정해진 때로 바꾼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자기 해석을 바꾼다. 그는 말한다. 이건 끝이 아니라 조정이다. 의심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말한다. 역시 안 되는구나. 현실은 같지만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신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것이다. 힐은 신념을 반복된 생각과 감정의 산물로 보았다. 하루 이틀의 다짐으로는 절대 뿌리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확언과 시각화를 강조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훈련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문장, 같은 감정으로 자기 마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는다. 분석하지도 않는다. 반복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신념은 조용히 만들어진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단단하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갈림길이다. 대부분은 여기서 물러나고 소수만이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신념은 감정이 흔들릴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불안할 때, 피곤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신념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새로운 증거를 만든다. 그 증거는 다시 신념을 강화한다. 이때부터 성공은 가속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념을 매일의 언어와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기술을 다룬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설계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다음으로 간다. 자기 암시, 성공을 조건 반사로 만드는 힘. 욕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 욕망이 현실로 내려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의심이 개입될 때다. 나폴레온 힐은 신념을 단순한 긍정사고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념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의심이 있는 욕망은 출발선에서 멈춘다. 의심이 섞인 계획은 중간에서 무너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믿고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조건부다. 잘 되면 믿겠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누군가 먼저 해내면 믿겠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다. 이것은 기대다. 신념은 결과를 본 뒤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힐은 이 차이를 분명히 했다. 신념이란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미 바뀌어 있다고 행동하는 태도다. 그래서 신념은 언어부터 바꾼다. 만약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언젠가를 정해진 때로 바꾼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자기 해석을 바꾼다. 그는 말한다. 이건 끝이 아니라 조정이다. 의심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말한다. 역시 안 되는구나. 현실은 같지만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 신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것이다. 힐은 신념을 반복된 생각과 감정의 산물로 보았다. 하루 이틀의 다짐으로는 절대 뿌리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확언과 시각화를 강조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 훈련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문장, 같은 감정으로 자기 마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는다. 분석하지도 않는다. 반복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신념은 조용히 만들어진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내부에서 단단하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갈림길이다. 대부분은 여기서 물러나고 소수만이 한 번 더 반복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신념은 감정이 흔들릴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불안할 때, 피곤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신념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다. 신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새로운 증거를 만든다. 그 증거는 다시 신념을 강화한다. 이때부터 성공은 가속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신념을 매일의 언어와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기술을 다룬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설계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다음으로 간다. 자기 암시, 성공을 조건 반사로 만드는 힘.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상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말했다. 일반적인 지식은 아무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것, 책을 많이 읽는 것,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은 출발선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식을 모으는 데서 멈춘다. 그러나 부를 만드는 사람은 지식을 무기로 만든다. 전문화된 지식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상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당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멈추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대체 가능한 사람이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집중 영역을 가졌고 그 영역에서 끝까지 파고들었다. 조금 알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평균에 머문다. 하나를 깊이 파는 사람만이 경계 밖으로 나간다. 전문화된 지식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나는 이 분야에서 끝까지 간다. 이 결정이 없으면
공부는 흩어지고 노력은 분산된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힐은 준비가 먼저가 아니라 결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지식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전문화된 지식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힐은 멘토와 협력자를 강조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오만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묻고 배우고 바로 적용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가 생긴다. 평범한 사람은 배운 뒤 언젠가 쓰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배우는 즉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지식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적용된 지식은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전문성은 이론보다 반복된 실행에서 만들어진다. 실수도 포함된다. 오히려 실수 없는 학습은 얕은 학습이다. 실수를 통해 지식은 몸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힐은 말했다. 부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가치의 대가라고. 전문화된 지식은 그 가치를 만든다.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깊이 파고들 것인가?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 하나만 충분히 잘하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식과 능력을 현실의 구조로 만드는 방법, 즉 조직된 계획에 대해 다룬다. 지식이 방향이라면 계획은 길이다. 다음으로 간다. 조직된 계획, 꿈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기술. 꿈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계획은 꿈을 살아있게 만든다. 나폴레온 힐은 명확하게 구분했다. 소망과 목표의 차이를. 소망은 마음속에 머무르고 목표는 종이에 내려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한다. 하지만 원함은 행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계획만이 행동을 요구한다. 조직된 계획이란 완벽한 계획을 뜻하지 않는다. 완벽을 기다리는 순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힐은 계획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했다. 시작은 거칠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계획이 없으면 에너지는 흩어지고 노력은 방향을 잃는다. 계획이 있으면 실패조차 데이터가 된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것이다.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기 위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 제대로 준비되면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힐은 정반대로 가르쳤다. 계획은 행동 이후에 더 정교해진다. 행동 없는 계획은 공상기고 계획 없는 행동은 혼란이다. 조직된 계획의 첫 번째 요소는 구체성이다. 막연한 문장은 뇌를 움직이지 않는다. 성공하고 싶다는 명령이 아니다. 반면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은 뇌에 명령을 내린다. 날짜가 없는 목표는 약속이 아니다. 숫자가 없는 목표는 측정되지 않는다. 계획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수정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요소는 분해다. 큰 목표는 뇌를 위협한다. 작은 단계는 뇌를 설득한다. 힐은 목표를 일 단위로 쪼갤 것을 강조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끝낼 것인가? 미래는 오늘의 반복이다. 세 번째 요소는 유연성이다. 계획은 법이 아니다. 도구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한다. 계획을 바꾸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능이다. 많은 사람이 첫 계획이 틀렸다는 이유로 전체 목표를 포기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목표는 유지하고 경로만 바꾼다. 네 번째 요소는 책임 구조다. 계획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약해진다. 누군가와 공유될 때 힘을 얻는다. 그래서 힐은 동맹, 협력자,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존재는 당신의 변명을 줄인다. 당신의 기준을 올린다. 계획은 의지에 맡길수록 약해지고 구조에 맡길수록 강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 계획은 당신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분은 변하고 계획은 남는다. 성공은 동기부여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그래서 조직된 계획은 당신이 힘들 때도 당신을 움직인다. 힐은 말했다. 의지가 약할수록 계획은 더 단단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핵심은 이것이다. 계획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에서 당신을 해방시킨다.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을 때
마음은 조용해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계획을 현실로 밀어붙이는 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 말한다. 계획이 지도라면 행동은 발걸음이다. 다음으로 간다. 행동,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갖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표를 갖고도 생각하고도 계획하고도 실패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행동이 항상 나중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가장 위험한 정신적 질병이라 불렀다. 바로 미루는 습관이다. 미루는 순간 에너지는 식고 확신은 약해지며 두려움은 서서히 자리를 차지한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을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다. 즉각적인 행동이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준비가 끝났다는 착각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을 실행하는 태도다. 힐은 분명히 말했다. 기다림은 명확함을 가져오지 않고 행동만이 명확함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의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게으름이 아니라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행동의 진짜 힘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한번 움직인 사람은 스스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뇌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 그 기준은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들고 다음 결정을 더 빠르게 만든다. 그래서 성공은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반복되며 만들어지는 속도의 문제다. 힐은 행동을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정보, 더 나은 타이밍, 더 안전한 조건을 기다린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하게도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행동은 불완전해도 괜찮다. 방향은 수정할 수 있지만 정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다. 흐르는 강은 굽이칠 수 있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즉각적인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영역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겠다는 사람은 평생 움직이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을 감정과 분리한다. 피곤해도, 의심이 들어도, 확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은 정해진 행동을 실행한다. 이 반복이 쌓일수록 감정은 행동을 따라오게 된다. 의욕이 생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기 때문에 의욕이 생긴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저항과 싸워야 한다. 반대로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디면 미래의 나는 그 한 걸음 위에 서 있게 된다. 인생은 결심한 날 바뀌지 않는다. 움직인 날 바뀐다. 다음 장에서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힘, 즉 수많은 실패와 침묵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집요한 지속성에 대해 들어간다. 여기서부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 때문에 포기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세상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지점을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라고 보았다. 재능도 지능도 배경도 아닌 오직 지속성만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간다고 말한다. 지속성은 감정이 아니다. 열정이 식어도 남아있는 태도다. 의욕이 사라진 날에도, 확신이 흔들리는 날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행동을 계속하는 능력이다. 힐은 지속성을 보이지 않는 계약에 비유했다.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오늘의 행동을 지키는 대신 미래의 결과를 받겠다는 약속 말이다. 이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결과를 얻는 사람도 극소수다. 지속성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자존심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패보다 무시를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으며 아무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을 때, 그때 계속할 수 있는가가 진짜 질문이다. 지속성은 외부의 인정이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정체성을 바꾼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힐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은 약속의 절대적 이행을 강조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훈련이다.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정해진 행동을 수행하고 정해진 계획을 반복한다. 이 반복은 결과보다 먼저 신경계를 바꾼다. 뇌는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학습하고 그 학습이 다음 고비를 통과하게 만든다. 지속성의 또 다른 적은 비교다. 다른 사람의 빠른 성과, 화려한 결과, 단기간의 성공 사례는 지속성을 좀먹는다. 힐은 말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당신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길은 흔들린다. 진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기간을 요구한다.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에는 줄기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을 건너뛴 나무는 첫 폭풍에 쓰러진다. 지속성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행동을 지탱한다. 결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정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결과가 없으면 멈추는 사람은 자신을 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느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 증폭시키는 방법, 즉 여러 지성이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될 때 생기는 압도적 에너지, 마스터마인드의 원리에 들어간다. 혼자서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훨씬 멀리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 때문에 포기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세상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나폴레온 힐은 이 지점을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라고 보았다. 재능도 지능도 배경도 아닌 오직 지속성만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간다고 말한다. 지속성은 감정이 아니다. 열정이 식어도 남아있는 태도다. 의욕이 사라진 날에도, 확신이 흔들리는 날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행동을 계속하는 능력이다. 힐은 지속성을 보이지 않는 계약에 비유했다.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오늘의 행동을 지키는 대신 미래의 결과를 받겠다는 약속 말이다. 이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결과를 얻는 사람도 극소수다. 지속성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자존심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패보다 무시를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으며 아무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을 때, 그때 계속할 수 있는가가 진짜 질문이다. 지속성은 외부의 인정이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정체성을 바꾼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힐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은 약속의 절대적 이행을 강조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훈련이다.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정해진 행동을 수행하고 정해진 계획을 반복한다. 이 반복은 결과보다 먼저 신경계를 바꾼다. 뇌는 나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학습하고 그 학습이 다음 고비를 통과하게 만든다. 지속성의 또 다른 적은 비교다. 다른 사람의 빠른 성과, 화려한 결과, 단기간의 성공 사례는 지속성을 좀먹는다. 힐은 말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당신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길은 흔들린다. 진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기간을 요구한다.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에는 줄기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간을 건너뛴 나무는 첫 폭풍에 쓰러진다. 지속성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행동을 지탱한다. 결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정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결과가 없으면 멈추는 사람은 자신을 보상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어느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 증폭시키는 방법, 즉 여러 지성이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될 때 생기는 압도적 에너지, 마스터마인드의 원리에 들어간다.
혼자서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훨씬 멀리 간다. 이제 모든 조각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목적이 없는 의지는 방황이 되고, 욕망 없는 목적은 공허한 말이 되며, 믿음 없는 행동은 쉽게 꺾인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에 걸쳐 수천 명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며 도달한 결론은 단순하지만 가혹하다. 인생은 당신의 바람에 반응하지 않는다. 인생은 당신의 지속된 의지에 반응한다. 이 지점에서 성공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시작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결심하지만 반복하지 않으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의지는 선언이 아니라 훈련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훈련, 기분과 상황이 아닌 원칙에 의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훈련이다. 이 훈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인생은 저항을 멈춘다. 마치 문이 열리듯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과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난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동기부여는 시작을 돕지만 완주는 구조가 한다. 목적은 나침반이고 계획은 지도이며 반복은 발걸음이다. 여기에 마스터마인드라는 환경이 더해질 때 의지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날에도 구조는 당신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것이 힐이 말한 운명이 굴복하는 순간이다. 운명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강화된 사고의 방향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느냐이고,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느냐이다.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결국 인생의 궤적을 만든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가능한가가 아니다.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은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자신과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곤해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두려워도 원칙을 버리지 않으며, 외로워도 목적을 낮추지 않는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당신에게 남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어야 한다. 기다리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 때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당신의 인생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로 결정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의지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운명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